야, 여기 장사 안 되는 가게가 또 있네.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우리가 이 시장 지키는 사람들인데 장사 잘 되게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건달은 비웃듯 말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럴 돈이 없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주차요원 조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죠.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건달들은 그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주차장도 아닌데 뭔 참견이에요? 그냥 가서 차나 정리하시죠.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노인의 충격적인 인연은?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 70살의 최석훈 씨는 주차요원 조끼를 단단히 여미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대형마트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최석훈 씨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어요. 사람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저 차들을 정리하는 일만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석훈 씨. 마트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최석훈 씨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말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그리고 외로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최석훈 씨의 과거는 한국과 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처절한 이야기였어요. 26살 그는 조국을 위해 북파 공작원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안고 밤마다 38선을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했죠. 10번의 임무 중 9번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어요. 동료의 배신으로 북한 당국의 정체가 발각됐지만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조국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북에서 너무 쉽게 빠져나왔다. 이중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6해를 철창 안에서 보냈어요. 겨우 무죄를 입증했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를 죽이려 했고 한국에서는 그를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는 국가유공자 인정도 받지 못했죠. 그의 청춘과 목숨을 건 희생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버림뿐이었습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최석훈 씨가 한 운전자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깊은 상처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최석훈 씨는 언제나처럼 마트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가끔 오른쪽 다리가 쑤셨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총상을 입은 자리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아팠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의 상처였지만요. 그 옆으로 마트 근처 재래시장이 보였습니다. 요즘 그 시장은 예전만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죠.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시장 안쪽 작은 북한 음식점 두만강 맛집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라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최석훈 씨는 가끔 그 가게를 바라보곤 했어요. 이유는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가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석훈 씨는 시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관심 없이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몇몇 건달들이 두만강 맛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건달들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죠. 최석훈 씨의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였어요. 약자를 짓밟는 강자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래시장 골목은 한때 활기로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탓이었습니다. 그 시장 구석 두만강 맛집은 더욱 쓸쓸했어요. 주인인 이순자 할머니는 75살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식 만둣국과 평양냉면으로 유명했던 이 작은 식당은 이제 하루에 손님 서너 명 받기도 힘들었죠. 할머니, 오늘도 장사가 안 되네요. 옆 가게 상인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손님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손님은 없었어요. 게다가 요즘 시장에 자주 나타나는 건달들이 걱정됐죠. 그들은 주변 가게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미 2번이나 그들에게 돈을 뜯겼어요. 이제는 월세도 내기 버거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자신만의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40년 전 그녀는 북한에서 2아이와 남편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을 잃었고 그녀는 2아이를 데리고 홀로 남한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죠. 오른쪽 손목에 남은 화상 자국은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장사 안 되는 가게가 또 있네.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검은 티셔츠를 입은 3명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할머니, 우리가 이 시장 지키는 사람들인데 장사 잘 되게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건달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럴 돈이 없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음식이라도 내놓으세요. 오늘은 공짜로 먹고 갈게요. 그들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습니다. 냉면 3그릇에 소주 1병. 이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들이 빨리 가게를 떠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만두도 좀 내와요. 평양만두 맞지? 빨리빨리. 할머니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죠. 그녀는 만두를 준비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주차요원 조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최석훈 씨였죠. 뭐야, 저 늙은이는? 건달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최석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래전 북파 공작원 시절에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죠. 최석훈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건달들은 그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주차장도 아닌데 뭔 참견이에요? 그냥 가서 차나 정리하시죠. 최석훈 씨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몸은 늙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기술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다만 건달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의 팔을 살짝 잡았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건달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석훈 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최석훈 씨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값을 내고 가십시오. 건달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노인의 눈빛과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들은 서둘러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석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작은 북한 음식점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노인. 이순자 할머니는 정성껏 만든 평양냉면 한 그릇을 최석훈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의 손길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드셔보세요. 우리 가게 냉면이 맛있다고 소문났었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최석훈 씨는 조심스럽게 냉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래전 북에서 먹었던 그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맛있습니다. 짧게 말했지만 최석훈 씨의 눈가에 미소가 감돌았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런 최석훈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최석훈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네, 함경도 출신입니다. 아이고, 저도 함경도예요. 아니, 이런 우연이. 이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제 내려오셨어요? 43년 전이요. 최석훈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북한에서의 옛 기억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산과 강,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 이순자 할머니는 함경도 특유의 사투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최석훈 씨도 모르게 그의 말투도 고향의 억양으로 바뀌었어요. 석훈 씨는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석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질문은 그가 가장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순자 할머니 앞에서는 그 아픈 기억마저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느껴졌죠. 저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과거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순자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누구나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저는 두 아이와 함께 두만강을 건넜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였죠. 최석훈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만강이요? 네, 겨울에 강이 얼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저와 아이들만 겨우 살아남았죠. 그 순간 최석훈 씨의 시선이 이순자 할머니의 오른쪽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소매 끝에서 살짝 보이는 화상 자국.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최석훈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추운 겨울밤, 북파 공작원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려는 한 가족을 돕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 하지만 국경수비대가 그들을 발견했고 총성이 울렸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내는 손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최석훈 씨는 목숨을 걸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구해 남한으로 데려왔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어요. 귀국 후 그는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으니까요. 혹시 최석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 기억나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최석훈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어떻게? 손목에 화상이요. 두만강을 건널 때 입은 거죠? 최석훈 씨가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화상 자국을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그날 우리를 구해준 군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최석훈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구한 그 가족,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사건, 그 가족이 지금 바로 앞에 있다니. 그 군인 아저씨, 제가 그 사람입니다. 최석훈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천천히 그녀는 최석훈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죠. 당신, 정말? 이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에서 우리를 업고 건너주셨던 그분이. 최석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었죠. 그때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차요원으로? 최석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6해를 감옥에서 보냈죠. 나온 뒤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북쪽에서도 쫓기고 남쪽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았다니.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석훈 씨, 이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최석훈 씨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모두 잘 자라 결혼도 했고 손주들도 생겼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최석훈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0년간 독박을 쓰고 혼자 감내했던 그 고통의 세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구한 생명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최석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석훈 씨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봤을 뿐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음식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최석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간 그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앞에서 그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마치 40년간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설렘이 있었죠. 따뜻한 만둣국 2그릇, 함경도식 왕만두를 넣은 그 특별한 국물 요리였습니다. 석훈 씨,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정성스레 만든 만둣국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최석훈 씨는 국물 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 그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죠. 맛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에게 할 이야기는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너무나 길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석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낯선 땅에 두 아이를 데리고 말도 서툴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최석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다만 그에게는 의지할 가족조차 없었다는 차이가 있었지만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 다음엔 식당 설거지, 온갖 일을 다 했죠. 이순자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큰 아들은 지금 교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간호사예요. 둘 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답니다. 최석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이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묻어났어요. 네, 셋이나 있어요. 모두 대학생이 되었죠. 이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석훈 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최석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기회도 없었죠.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그의 과거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취직도 어려웠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고립시켰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사세요?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네, 마트 근처 작은 원룸에서요. 최석훈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석훈 씨, 내일도 와주실래요? 제가 석훈 씨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준비할게요. 최석훈 씨는 놀랐습니다. 40년간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초대한다니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제가 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석훈 씨가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는데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오랜 친구니까요. 친구, 그 단어는 최석훈 씨에게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하지만 그 단어가 주는 따뜻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최석훈 씨가 드디어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쫓겨났던 건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야, 할머니, 아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건달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석훈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최석훈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건달들은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번엔 달라요. 그들 중 한 명이 주먹을 들고 최석훈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최석훈 씨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40년 전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받은 그의 몸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그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죠. 이봐요, 할아버지가 대단하네. 또 다른 건달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최석훈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들과 맞섰어요. 오른쪽 다리에 오래된 총상 자국이 아팠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명, 두 명, 건달들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몰려들었고 최석훈 씨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몽둥이와 빗자루를 들고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봐, 우리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야채가게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이순자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화를 냈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와 건달들을 몰아냈습니다. 건달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억지 위협을 몇 마디 던지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상인들이 이순자 할머니를 걱정스레 물었어요. 네, 덕분에 괜찮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석훈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여전히 서 있긴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석훈 씨, 이순자 할머니가 그에게 급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최석훈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 아플 뿐이에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앉으세요. 제가 약을 가져올게요. 시장 상인들은 최석훈 씨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던 마트 주차 요원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한 젊은 상인이 감탄했어요. 최석훈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느낌. 40년간 그는 숨어 지내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다니. 이순자 할머니는 약을 가져와 최석훈 씨의 다리에 발랐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훈 씨.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항상 저를 구해주시네요. 최석훈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나라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구한 이 가족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일 꼭 다시 오겠습니다. 최석훈 씨가 조용히 약속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우리의 영웅. 다음 날 최석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꼼꼼히 면도를 했고 오래 입지 않았던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그의 작은 원룸은 삭막했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만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일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들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 하지만 최석훈 씨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이제 그의 시선은 종종 시장 쪽으로 향했고 특히 두만강 맛집이 있는 방향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석훈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마트 경비원이 말했어요. 최석훈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지만 최석훈 씨가 미소 짓는 걸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석훈 씨는 평소와 달리 도시락을 먹지 않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어요.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풀린 것처럼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두만강 맛집에 들어서자 이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아이고, 석훈 씨, 정말 오셨네요. 앉으세요.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평양냉면과 만두, 그리고 북한식 두부전골까지 마치 잔치상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최석훈 씨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석훈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을 뿐이죠. 이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드세요. 식기 전에.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 남한에 와서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서로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최석훈 씨의 북파 공작원 시절로 이어졌어요. 사실 그날 임무는 당신 가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석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래는 북한 고위층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였죠. 하지만 두만강 근처에서 당신 가족이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히는 걸 보았고 최석훈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 총성이 울리고 한 남자가 쓰러지고 여자와 아이들이 울부짖던 그 순간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임무를 포기하고 당신 가족을 구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간첩으로 몰린 건가요? 최석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무를 포기하고 민간인을 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게다가 북한에서도 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양쪽 모두에게 의심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최석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구하는 것. 그건 제가 한 가장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순자 할머니는 최석훈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고마워요, 석훈 씨. 정말 고마워요. 문득 가게 문이 열리며 2명의 중년 남녀가 들어왔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왔구나. 그녀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최석훈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어요. 이들이 바로 그날 밤 그가 구했던 그 아이들이구나.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며? 괜찮으세요?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내가 좀 놀란 것뿐이야. 이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보다 너희들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순자 할머니는 최석훈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40년 전 두만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이야. 두 남녀는 놀란 눈으로 최석훈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에게는 희미한 기억만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그날 밤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석훈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너희는 너무 어렸지. 기억하지 못할 거야. 남자가 갑자기 최석훈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 계시다고, 그분을 꼭 찾아서 감사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자도 눈물을 흘리며 최석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석훈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40년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이야. 너희들 잘 자랐구나. 최석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석훈 씨, 이 아이들이 바로 제 삶의 이유였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도 한번 오셔야 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 가족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할 거예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최석훈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 가족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생명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40년간 고통받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 선택의 결과물들, 가보고 싶네요. 최석훈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대신 희망과 따뜻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그녀의 은인을 찾았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석훈 씨의 얼굴에서 오랜 고통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 감사했어요. 석훈 씨,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최석훈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어요. 한 달 후 두만강 맛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가게, 외관과 새로 바뀐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두만강 맛집 묵은 북한 전통 음식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북파 공작원과 탈북민의 40년 인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이제 더 이상 한적한 가게가 아니었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즐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북한의 풍경 사진들과 함께 최석훈 씨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석훈 씨는 더 이상 마트 주차관리요원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두만강 맛집의 공동 운영자가 되어 이순자 할머니와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눈빛은 생기로 빛났어요. 석훈 씨, 이 김치 좀 가져다 주세요. 이순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금방 갑니다. 최석훈 씨는 능숙하게 움직이며 테이블로 반찬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무거움이 없었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도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두만강 맛집의 단골이 되었어요. 그들은 매일 점심시간이면 가게를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죠. 최석훈 씨와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시장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감동적인 사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석훈 아저씨, 오늘도 만두 맛있네요. 야채가게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최석훈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저씨라는 호칭조차 낯설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친근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득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최석훈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최석훈 씨이신가요?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석훈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렇습니다만 남자는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국가보훈처 소속 김민수라고 합니다. 최근 북파 공작원 출신 분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석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최석훈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자녀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연을 알렸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 최석훈님은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군요. 최석훈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연이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니, 그리고 국가에서 다시 자신의 일을 조사했다니, 저희는 최석훈님께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해드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최석훈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그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최석훈님, 너무 늦었지만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님의 희생과 공로를 이제라도 인정하고 보상하려 합니다. 김민수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최석훈 씨가 인정받는 순간 그녀도 함께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최석훈 씨와 이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순자 할머니는 북한식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석훈 씨, 축하해요.
이순자 할머니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최석훈 씨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선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법이랍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석훈 씨는 항상 옳은 일을 했고 결국 그 진실이 빛을 발한 거죠.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밤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이순자 씨, 최석훈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석훈 씨가 저와 아이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나 봅니다. 최석훈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런가 봐요.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깊은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만강 맛집은 평소보다 더 일찍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최석훈 씨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이었어요. 가게는 꽃으로 장식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석훈 씨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의 가슴에는 오래전 받았던 군인 시절의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할아버지처럼 멋있으세요. 이순자 할머니의 10살짜리 증손자가 최석훈 씨를 보고 감탄했어요. 최석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자신의 피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이순자 할머니의 아들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여기 모인 것은 한 사람의 용기 덕분입니다. 최석훈 선생님 없이는 우리 가족이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건배. 라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석훈 씨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마침내 의미가 생겼고 그가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최석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한국과 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저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슬며시 최석훈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최석훈 씨의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최석훈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그의 삶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순자 할머니와 그 가족을 구할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을 통해 자신도 구원받게 된 것이었죠. 문득 가게 창문 너머로 햇살이 환하게 비쳐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최석훈 씨는 그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이구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순자 할머니가 만둣국 한 그릇을 최석훈 씨 앞에 내려놓았어요. 석훈 씨, 이건 특별한 날을 위한 특별한 요리예요. 드셔보세요. 최석훈 씨는 국물 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맛에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집의 의미였어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최석훈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진정한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제 이곳,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도 북한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석훈 씨, 이순자 할머니가 약속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최석훈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함께입니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두만강 맛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최석훈 씨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남아 있었어요. 40년의 긴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